사과가 떨어지는 걸 보고 만유인력을 발견했다. 우리는 모두 뉴턴의 이런 이야기만 알고 있죠. 하지만 오늘은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뉴턴의 또 다른 삶을 들려드리려고 해요. 뉴턴은 30년 넘게 금속을 금으로 바꾸려는 실험을 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는 단순한 과학자가 아니었어요. 뉴턴은 과학의 경계를 넘어 신비로운 세계를 탐구한 마지막 연금술사였답니다. 1936년 영국의 경제학자 존 메이너드 케인즈는 뉴턴의 미공개 문서들을 발견했어요. 케인즈는 뉴턴을 마지막 마법사라고 부르며 우리가 알던 과학자와는 다른 그의 모습을 전했죠. 뉴턴은 케임브리지 대학의 수학 교수였고 미적분을 만들고 또 만유인력의 법칙과 운동 법칙을 세운 과학자로 알려져 있어요. 하지만 그에게는 숨겨진 또 다른 면이 있었어요. 낮에는 과학자로서 활동했지만 밤이 되면 실험실에서 금속을 녹이고 물질을 변환하는 연금술사로 변했죠. 뉴턴은 연금술을 통해 물질의 근본적인 비밀을 탐구하고 싶어 했어요. 당시에는 과학과 신비주의가 지금처럼 명확하게 분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자연의 비밀을 밝히는 것이 신의 섭리를 이해하는 길이라고 믿었죠. 뉴턴도 자연의 본질을 탐구하고 더 나아가 우주의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 연금술에 몰두했어요. 뉴턴의 연금술 연구는 매우 비밀스럽게 진행되었어요. 그는 실험 내용을 암호로 기록했고 오랫동안 그 내용들은 해독되지 않았죠. 당시에도 연금술에 대한 시각은 엇갈렸어요. 일부 사람들은 과학과 신비주의를 자연스럽게 연결지었지만 다른 이들은 연금술을 위험하거나 미신적인 것으로 여겼어요. 뉴턴은 이러한 비판으로부터 자신의 명성을 지키기 위해 연구를 비밀로 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뉴턴이 가장 열중했던 것은 현자의 돌이었어요. 현자의 돌은 모든 금속을 금으로 바꿀 수 있다고 전해지는 전설적인 물질이죠. 그러나 뉴턴에게 연금술은 단순히 금을 만들기 위한 탐욕이 아닌 물질의 근본적인 변화를 통해 자연의 깊은 비밀을 이해하고자 하는 열망에서 비롯된 것이었어요. 그는 밤낮으로 특별히 제작된 화로에서 실험을 진행했고 그 모든 과정을 꼼꼼히 기록했어요. 뉴턴에게 연금술 연구는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물질과 자연의 근본적인 원리를 밝히기 위한 진지한 탐구였죠. 그의 연구는 끈기와 호기심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뉴턴은 연금술 연구에서 얻은 아이디어를 과학 연구에도 적용했어요. 특히 빛과 색에 대한 그의 중요한 연구는 연금술 실험에서 얻은 실험 방법을 적용한 사례였죠. 뉴턴은 빛의 성질이 물질과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프리즘을 사용해 빛을 연구했고 결국 백색광이 여러 색으로 나뉜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이 발견은 빛이 단일한 것이 아니라 여러 색의 조합이라는 것을 증명하며 당시 과학계에 큰 충격을 줬죠. 연금술적 호기심을 과학적 실험으로 전환한 이 과정은 뉴턴의 융합적 사고를 잘 보여줍니다. 빛과 색에 대한 연구는 연금술적 실험 방식의 가능성을 열었고 뉴턴의 호기심은 이를 통해 새로운 과학적 발견으로 이어졌어요. 17세기 유럽의 과학은 지금과는 많이 달랐어요.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루돌프 2세는 과학과 신비주의를 함께 연구하던 대표적인 인물이었죠. 루돌프 2세의 프라하 성은 유럽 최고의 지성들이 모이는 장소였어요. 그는 점성술과 연금술에 깊은 관심을 가졌고 천문학자 티코 브라헤를 후원했어요. 브라헤는 별자리를 아주 정확하게 기록했고 이는 후에 요하네스 케플러가 행성의 운동 법칙을 발견하는 데 중요한 기초가 되었죠. 의학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어요. 파라켈수스는 기존의 의학 지식을 거부하고 실험과 관찰을 강조하며 새로운 약물을 연구했어요. 이는 현대의학의 기초가 되었고
당시 신비주의와 과학적 탐구가 어떻게 융합되었는지를 보여줘요. 17세기는 과학혁명의 시기로 불리지만 이 변화는 단번에 일어난 것이 아니었어요. 중세의 텍스트 중심 학문에서 실험 중심의 근대 과학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연금술이 중요한 역할을 했죠. 뉴턴의 시대에는 여전히 많은 과학자들이 신비한 실험을 계속했어요. 로버트 보일은 예지력 같은 초자연적 현상에도 관심을 가졌고, 데카르트는 신비로운 현상을 탐구하며 새로운 과학적 방법을 개발했어요. 이들의 실험 정신은 현대 과학의 기초가 되었어요. 특히 정밀한 관찰과 기록의 중요성이 이 시기에 확립되었죠. 이는 뉴턴을 포함한 많은 과학자들이 연금술 실험에서 보여준 정밀한 관찰의 연장선이었어요. 그들의 열정은 새로운 발견의 원동력이 되었고, 실험 방식은 근대 과학의 토대가 되었답니다. 연금술 실험이 사라졌지만 그들이 남긴 실험 정신과 기술은 현대 과학의 발전을 촉진했어요. 광산기술, 증류법, 천문 관측 등 여러 분야에서의 발전은 연금술 실험이 일으킨 영향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다양한 시도와 실패들이 결국 과학혁명의 기초가 되었고, 자연에 숨겨진 원리를 찾고자 했던 열정은 오늘날의 과학적 발견으로 이어졌어요. 역사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죠. 뉴턴의 이야기처럼 때로는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도전이 예상치 못한 발견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자연의 비밀을 알고자 하는 순수한 호기심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발견의 시작이에요. 뉴턴은 금을 만드는 데는 실패했지만 그 과정에서 현대 과학의 기초를 세웠어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연금술이 아닐까요? 우리가 알지 못했던 과학혁명 뒤에는 이러한 순수한 호기심과 도전 정신이 있었어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